새벽 2시 47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전화가 오면요. 좋은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더 이상한 건요. 전화가 한 번 울리고 끊긴 것도 아니고 3번을 딱 끊어서 울렸다는 겁니다. 뚝, 뚝, 뚝.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저장 안 된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는 한 박자 쉬고 낮은 여자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문 열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현관 앞으로 나가시면요. 원장님 강아지부터 없어져요. 강아지. 그 한 단어가 제 목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올해 56이고 동네에서 작은 애견샵을 운영합니다. 가게 한쪽에 미용대가 있고 한쪽엔 아이들 잠깐 쉬는 공간이 있고요. 저는 강아지 털 깎고 발 닦고 목욕시키면서 삽니다. 저는 혼자 삽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집을 나갔고 자식은 없습니다. 대신 저는 가게 아이들이 가족 같았습니다. 특히 그 아이요. 가게에서 키우는 건 아니고 제가 입양한 아이인데요. 이름은 콩이었습니다. 12살 흰털, 눈이 조금 흐려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게 CCTV 꺼져 있죠.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CCTV가 왜요? 여자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낮에 누가 점검한다면서 왔잖아요. 점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딱 하고 잠겼습니다. 오늘 낮 맞습니다. 가게에 어떤 남자가 왔어요. 작업복 같은 걸 입고요. 명함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 동네 쪽 보안 점검 나왔습니다. 요즘 도둑이 많아서요. CCTV 연결 확인만 해드릴게요. 저는 바빴습니다. 예약 강아지가 2마리였고 드라이도 돌리고 있었고요. 그 남자는 말이 친절했고 손이 빨랐습니다. 저는 그냥 믿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밤 원장님을 손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가게를요. 원장님 손에서 빼앗으려고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니요. 웃음이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큰 가게도 아닌데 누가 뭘 빼앗아요. 여자가 숨을 짧게 들이마시더니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권리금, 권리금.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저한테 제일 민감한 단어가 그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며칠 전부터 가게 건물주랑 실랑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월세를 올리겠다고 했고 계약을 다시 쓰자고 했고요. 저는 그게 너무 불안했습니다.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밤부터 순서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가 겁이고 2번째가 서류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말 다 뭔 소리예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핸드폰 문자 보세요. 지금 왔을 겁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면서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진짜로 모르는 번호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제 가게 앞이었습니다. 간판 불이 꺼져 있고 유리문 안쪽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 문장이 있었습니다. 불 끄셨네요. 그래도 늦었습니다. 늦었다. 그 말이요. 사람 마음을 확 꺾습니다. 이미 너는 진 거야. 그 소리랑 똑같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1초도 안 돼서 답이 왔습니다.
콩이, 오늘 밤 산책 나가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콩이 이름을 왜 알아요? 저는 가게 안에서 콩이를 찾았습니다. 콩이는 제 발치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콩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작은 심장 소리가 제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 그 여자 번호였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뭐예요? 나를 왜 알아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제 말 믿기 싫은 거 압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지금 문 열고 나가면요. 콩이는 없어지고 원장님은 보상금부터 얘기하게 됩니다. 저는 딱 그 말에서 멈췄습니다. 보상금? 여자가 말했습니다. 강아지 보험, 분양 계약, 위탁 계약. 원장님 가게는요, 강아지 관련 서류가 많죠. 그걸 돈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나는 보험 같은 거 잘 몰라요. 여자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원장님은 그냥 사인이 제일 위험한 분입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그런 사람이에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손님이 급하면요. 원장님이 늘 먼저 양보하잖아요. 그냥 해드릴게요 하고, 그냥 넘어가요 하고. 그 말에 저는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싸움 싫고, 소문 싫고, 손님 잃기 싫어서 늘 참고 끝내려 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것 딱 2개입니다. 첫째, 콩이 목줄하고 이동장 준비하세요. 둘째, 가게 문은 잠그고 불은 켜두세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은 왜 날 도와요? 여자는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그 한마디가요, 저는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당했다니 뭐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가게 빼앗겼습니다. 처음엔 민원이었고, 다음은 영상이었고, 마지막은 서류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영상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가게도 영상으로 시작할 겁니다. 지금 단톡방에 올라갈 거예요. 원장님이 강아지 학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 저는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내가 왜. 여자가 딱 잘랐습니다. 원장님 말이 되게 만들 겁니다. 편집하면 됩니다. 소리만 잘라붙이면 됩니다. 그 순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원장님, 내일 오전 10시 구청 위생 점검 나갑니다. 구청, 위생 점검.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왜냐면요, 애견샵은 점검이 나오면 진짜로 골치가 아픕니다. 서류도 청소도 소독도 일일 기록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일 오전 10시를 어떻게 알아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내일 오전 10시. 원장님이 정신 없을 때. 그때 좋은 조건으로 가게 넘기자고 누가 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게를 넘기라고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거절하면요. 다음 카드가 나옵니다. 콩이 실종. 저는 콩이를 꽉 안았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그대로 하세요. 첫째, 경찰에 바로 전화하세요. 둘째, 가게 주변 사진 찍어두세요. 셋째, 오늘 낮에 왔던 점검 남자 명함 있죠? 그거 찾아요. 저는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요. 이 여자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경찰 부르면 더 큰일 나지 않아요? 여자가 바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노립니다.
원장님이 겁먹고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 그때 서류가 나옵니다. 혼자. 저는 혼자라는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혼자 있으면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누가 큰 소리로 밀어붙이면 그냥 끝내고 싶어집니다. 저는 결국 112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이 몇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112입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 애견샵 하는데요. 누가 지금 가게 앞을 찍어서 보내고 강아지 이름까지 알고 협박을 합니다. 경찰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는 주소를 말했고 경찰은 물었습니다. 협박 내용은요? 저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불 끄셨네요. 그래도 늦었습니다. 콩이, 오늘 밤 산책 나가죠? 내일 구청 점검 나갑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지금 순찰차 보내겠습니다. 문 열지 말고 안에서 대기하세요. 저는 겨우 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문자가 왔습니다. 원장님, 경찰 부르면 콩이부터 사라집니다. 저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사람이요, 참다가도 내 강아지 건드리면 미쳐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바로 답이 왔습니다. 그럼 원장님, 가게는 끝입니다. 끝. 또 끝입니다. 그 말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사람을 겁주는 사람들은요, 항상 끝부터 말합니다. 그때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동네 단톡방. 누가 링크를 올렸습니다. 애견샵, 강아지 발 잡아당김. 영상 있음. 저는 손끝이 얼었습니다. 제가 링크를 눌렀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제 손이 강아지 발을 잡고 있는 장면. 강아지가 낑소리 내는 부분만. 앞뒤 다 잘렸습니다. 사실은요, 발톱을 다듬다가 아이가 놀라서 움직인 거였습니다. 저는 바로 놓고 달래고 간식 주고 계속 조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딱 그 장면만 있었습니다. 저는 악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기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저기 사장 원래 까칠함. 나도 불친절했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짓이 사실이 되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천천히. 일부러 들리게. 똑, 똑, 똑. 현관문이 아니라 가게 유리문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콩이도 제품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계시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가서 얘기하면 더 큰일이다. 경찰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사람 목소리는 사람을 흔듭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저는 싸우러 온 거 아닙니다. 저는 문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요. 경찰 부를 거예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이미 부르셨잖아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남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기요. 내일 점검 오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셔야죠. 정리. 또 정리입니다. 그 말은요. 대부분 넘겨라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가게 넘기면요. 단톡방 영상도 내려가고 민원도 안 들어갑니다. 콩이도 안전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걸 정해요. 남자가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저는요. 이 건물에서 장사하실 분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도와준다. 그 더러운 말. 협박하면서 도와준다고 말하는 입. 그때 경찰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원장님, 경찰 오면요. 그 영상 더 퍼집니다. 저는 문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퍼지면 퍼지는 거죠. 내가 안 했으니까.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원장님, 세상은요, 사실보다 먼저 퍼진 걸 믿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아까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받았습니다. 지금 남자 왔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 남자 목소리 들리죠? 네. 그 남자, 오늘 낮에 왔던 점검 남자랑 같은 편입니다. 원장님, 문 절대 열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원장님 가게 열쇠 여분 있죠? 저는 멈칫했습니다. 있어요. 집에.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걸 찾으려 할 겁니다. 원장님이 잠깐 밖으로 나오게 만들고 그 사이에 가게 안을 뒤질 겁니다. 저는 숨이 찼습니다. 뭘 찾는데요? 여자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계약서.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워졌고 남자는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갑자기 억울한 척, 친절한 척. 경찰관님, 저 여기 사장님이랑 얘기 좀 하려고요. 요즘 민원이 많아서. 경찰이 딱 잘랐습니다. 민원은 절차대로 하세요. 지금은 사장님이 신고하셨습니다. 물러나세요. 남자는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요, 가기 전에 유리문에 손바닥을 탁 붙이고 말했습니다. 원장님, 내일 오전 십시오. 저는 다시 옵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경찰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제게 물었습니다. 혼자 계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콩이랑요. 경찰이 주변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문자, 영상, 단톡방 글 전부 캡처하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박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유포도 문제가 됩니다.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저 사람들이 왜 제 가게를? 경찰이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작게 흔들어서 크게 가져가려 합니다. 작게 흔들어서 크게 가져간다. 저는 그 말이 뼛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오늘 낮에 왔던 점검 남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서랍을 뒤져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에는 안전 점검 같은 말이 적혀 있었지만 주소도 이상했고 전화번호도 개인 번호 같았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 번호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한 번 더 순찰을 돌겠다고 했고 저는 가게 문을 더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32분. 구청 점검이 온다는 시간까지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저는 가게를 열지 않았습니다. 예약 손님들한테는 사정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콩이는 이동장에 넣어 제 무릎 옆에 두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건물주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건물주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원장님, 오늘 가게 문 안 여셨어요? 오늘 일이 좀 있어서요. 구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원장님 가게 민원이 들어왔대요. 민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원이요? 제가 뭘 했다고요?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강아지 학대 영상이 돌아다닌다더군요. 요즘 그런 건 바로 문제됩니다. 저는 억울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거 편집된 거예요. 협박받고 있어요.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건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장님, 저는요.
건물에 문제 생기면 곤란합니다. 그 말이요. 내 편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건물주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원장님, 계약 끝나면 정리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은 분이 권리금 주고 들어오겠다고 하네요. 좋은 분, 권리금. 저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 좋은 분이 누구인데요?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름까지는. 아무튼 원장님도 편하게 정리하시면. 편하게. 또 그 말입니다. 협박하는 쪽이 늘 말하는 단어들. 빨리 조용히 편하게.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젯밤에 온 남자랑 관련 있어요? 건물주가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건물주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게 저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저는 심장이 멎었습니다. 가게 문은 잠겨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예요? 그러자 어제 그 남자가 아니라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근처에서 애견용품 납품하는 사람입니다. 납품?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 납품 안 불렀어요. 남자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대신 오늘 무료로 샘플 좀 드리려고요. 그 순간 저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공짜로 주겠다는 말, 요즘은 의심부터 합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가세요. 남자는 웃으면서도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너무 경계하지 마세요. 저는 도움 드리러 온 겁니다. 도움. 또. 그 남자는 종이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요. 샘플 수령 확인입니다. 저는 손이 굳었습니다. 사인 안 해요. 남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원장님, 요즘 온라인에 영상도 돌고 민원도 들어가고 이럴 때는요, 이미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미지 관리. 저는 목이 잠겼습니다. 당신들이 올린 거잖아요. 남자는 웃었습니다. 누가 올렸는지 원장님이 봤습니까?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자가 슬쩍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만 조용히 넘기면요. 내일부턴 조용해집니다. 저는 그 순간 손이 자동으로 서랍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경찰이 말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캡처, 명함, 기록. 저는 떨면서도 말했습니다. 나 지금 신고했어요. 경찰 왔다 갔어요.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신고요? 원장님, 신고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장사는요, 여론이 다입니다. 여론.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여론은 칼이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던지는 말이 사람을 찢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원장님, 그 남자 들어갔죠? 그 서류 절대 쓰지 마세요. 아까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24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게 소름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화내지 마시고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원장님이 오늘 구청 점검만 잘 넘기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남자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점검에서 문제 나오면요.
원장님, 영업정지 나옵니다. 영업정지. 그 단어가 제 숨을 막았습니다. 남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럼 가게는 자동으로 비어 있고 그때 새로 들어올 사람이 필요하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들 처음부터 이거였네요. 남자가 살짝 웃었습니다. 원장님은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사람한테는 쉽게 져요. 그 말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확해서 더 화가 났습니다. 그 순간 콩이가 이동장 안에서 낑낑거렸습니다. 저는 콩이 쪽으로 몸을 돌렸고 남자는 그 틈에 제 카운터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거기 손대지 마. 남자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걷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가게 문을 다시 열려 했습니다. 이번엔 여러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구청입니다. 점검 나왔습니다. 구청. 진짜로 왔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젊은 남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주 공손한 얼굴로 문 쪽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아, 오셨네요. 잠시만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저 남자 구청이랑 아는 사이인가? 제가 얼어붙어 있는 사이 문이 열렸고 점검 나온 사람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계십니까? 저는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저입니다. 점검 나온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민원 접수로 나왔습니다. 영상이 돌아서요.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울컥했지만 최대한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영상 편집된 겁니다. 저는 협박받고 있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점검 나온 사람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찰 신고 접수 번호 있습니까? 저는 폰을 뒤져 접수 관련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예민하신가 봐요. 저는 그냥 도와드리려고. 점검 나온 사람은 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납품업자입니다. 오늘 샘플. 점검 나온 사람은 딱 잘랐습니다. 점검 중에는 외부인 나가세요. 그 순간 남자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정말 잠깐.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소독 기록, 청소 상태, 위탁 동의서, 미용 도구 관리. 저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못 넘겼습니다. 그러자 점검 나온 사람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너무 떨지 마세요. 그런데 민원 내용이 학대라서 확인은 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하세요. 그때 점검 나온 사람 중 한 명이 가게 안쪽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강아지는요?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제 강아지입니다. 콩이입니다. 그 사람이 이동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다시 벌컥 열렸습니다. 아까 그 젊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유리문 두드리던 그 남자였습니다. 작업복 비슷한 옷, 모자, 그 웃는 입. 그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원장님, 점검 잘 받으시네요. 제가 드릴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서류. 또 서류입니다. 그 남자는 봉투를 점검 나온 사람들 앞에 툭 올렸습니다. 여기요. 임대차 계약 관련 참고 자료입니다. 점검 나온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요, 그냥 협박이 아니라 공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몰아가는 장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여기 사인만 하시면요. 민원도 정리되고 점검도 조용히 끝납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아까 그 여자입니다. 저는 점검 나온 사람들 앞이었지만 받았습니다. 스피커로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원장님, 지금 그 남자 앞에 있죠? 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네, 지금 구청도 왔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이 제일 안전합니다. 사람들 있을 때 그 사람이 제일 약합니다.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 남자가 내미는 서류. 사인하면 가게 넘기는 걸 원장님이 원해서 한 걸로 됩니다. 저는 숨이 차올랐습니다. 점검 나온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통화 잠깐 끊으시고 이분이 제시한 서류가 뭔지 확인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확인해 주세요. 저는 사인 안 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렇게 합시다. 원장님이 사인 안 하면요. 콩이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점검 나온 사람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강아지를 언급하신 겁니까? 남자는 태연한 척 했습니다. 아니요, 오해입니다. 원장님이 강아지 때문에 힘드실까봐. 그때 제 휴대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원장님, 지금입니다. 그 말 다 들리게 하세요. 그 사람은 방금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 점검 나온 사람도 그 단어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콩이 얘기하면서 저한테 사인하라고 합니다. 어제부터 협박 문자도 왔고 영상도 퍼뜨렸습니다. 점검 나온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건 구청이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경찰 호출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가 살짝 웃었습니다. 경찰 부르면요. 원장님 더 커집니다. 저는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더 커져도 된다. 이건 조용히 끝낼 일이 아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커져도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조용히 못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점검 나온 사람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를 받고 잠깐 듣더니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방금 구청 민원실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가게 말고요. 원장님 집 주소로도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제 집. 제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가 그때 아주 작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순서가 바뀝니다. 원장님 집 주소로도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가게야 그렇다 쳐도 집은요. 집은 제가 마지막으로 숨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집에 무슨 민원이요? 점검 나온 사람이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주차 문제, 소음 문제, 개 짖는 소리 문제. 여러 건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 단어에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민원은요, 보통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 건이 한꺼번에요. 이건 사람 손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때 문 앞에 서 있던 그 남자가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인데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원장님, 제가 말했죠. 경찰 부르면 더 커진다고. 저는 그 남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들이 한 거죠.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원장님, 세상은요. 원장님 편이 아닙니다.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어쩌면 그 말을 믿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늘 참고
조용히 넘어가고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스피커폰에서 새벽에 전화했던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지금부터는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방금 그 남자 말 다 들렸죠? 그걸 그대로 경찰에게 말하세요. 점검 나온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와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제 집 민원은 그러면 저는 집에서도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좁아졌습니다. 가게도 집도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제 표정을 보고 더 천천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요. 오늘 사인만 하면 됩니다. 사인. 또 사인입니다. 서류는요, 늘 사인 하나로 끝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번 사인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저는 점검 나온 사람을 봤습니다. 저 지금 경찰을 부르면 정말 더 퍼져요? 점검 나온 사람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퍼졌습니다. 이미 퍼졌다. 그 말이요, 이상하게 저를 세웠습니다. 이미 퍼졌는데 왜 제가 더 숨나요? 이미 퍼졌는데 왜 제가 더 조용히 끝내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 불러주세요. 그 남자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예상대로 안 움직이네 하는 표정.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어젯밤 신고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온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상황을 물었습니다. 신고하신 분 맞습니까? 저는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네, 저입니다. 경찰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그 남자를 봤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남자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 관련해서 도와드리는 사람이고요. 원장님이 민원 때문에 힘드실까봐. 경찰이 말을 끊었습니다. 도와드리는 사람이 왜 새벽부터 협박 문자를 보냅니까? 남자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협박이라니요. 오해입니다. 그때 스피커폰에서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문자 캡처, 단톡방 링크, 영상, 그리고 방금 남자 발언. 모두 경찰에게 주세요. 저는 바로 폰을 내밀었습니다. 경찰 한 명이 폰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문자, 사진, 단톡방 글, 영상. 경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협박 정황이 충분합니다. 남자는 웃는 척 했습니다. 경찰관님, 이건 인터넷 소문이고요. 저는 원장님이 괜히 오해하시는. 경찰이 딱 잘랐습니다. 오해면 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원 확인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남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기서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서요. 그 순간 남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원장님, 경찰 앞에서까지 이렇게 하시면요. 콩이 진짜로 위험합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확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님, 지금 이 사람 또 콩이로 협박합니다. 경찰이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동물 언급하면서 겁을 주는 발언 계속 기록합니다. 남자는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기록 좋죠. 그런데 원장님은요. 기록보다 현실이 더 무섭습니다. 그때 제 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가 또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 원장님 집에 가보세요. 현관 앞에 상자 있습니다. 상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문자 왔습니까?
저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제게 묻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 집으로 혼자 가지 마세요. 저희가 동행하겠습니다. 점검 나온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철수하겠습니다. 경찰이 맞는 게 맞습니다. 그 남자가 그때 아주 짧게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봉투를 챙기려 했습니다. 경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봉투 놓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개인 서류인데요.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개인 서류면 더 놓으셔야죠. 사기나 강요 관련이면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남자는 잠깐 망설이더니 봉투를 탁 내려놨습니다. 그 순간 봉투 끝에서 종이가 조금 삐져나왔습니다. 거기엔 큰 글씨가 보였습니다. 양도 확인. 양도. 저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 사람들과 따로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으로 가는 길이요. 그 짧은 거리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저는 콩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콩이는 제 숨결에 맞춰 조용히 떨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새벽에 전화해서 저를 도와준 사람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 번호도 확보하셨습니까? 네. 여기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관계자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자. 그 말이요, 저는 싫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 진짜로 상자가 있었습니다. 작은 택배 상자. 테이프가 깔끔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직접 만지지 마세요. 경찰이 장갑을 끼고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안에는 종이와 USB가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콩이는 원장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었습니다. 뭐라고요? 콩이는요, 제가 분명 보호소에서 입양했습니다. 계약서도 썼고 접종 기록도 받았고요. 그런데 콩이는 제 것이 아니다라니요. 경찰이 종이를 사진으로 찍고 USB도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콩이를 입양하신 기록, 서류 다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서랍에 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럼 가게로 다시 가서 그 서류부터 확보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폰이 울렸습니다. 저장 안 된 번호. 그리고 화면에 수신이 뜨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직감했습니다. 새벽에 그 여자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엔 경찰이 스피커로 켜라고 해서 스피커로 켰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상자 받으셨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여자는 한참을 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모르는 척하고 지나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콩이 입양할 때요. 보호소에서 만난 사람 기억나요? 보호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직후였고 집에 혼자 있는 게 견딜 수 없어서 보호소에 갔거든요. 그때 직원이 한 명 있었고 옆에서 입양 상담받던 여자도 한 명 있었습니다.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그때 원장님 옆에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콩이 보면서 울었던 거 기억합니다. 저는 목이 잠겼습니다. 그럼 그때 그 여자요? 여자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네, 저 맞습니다. 경찰이 바로 물었습니다. 본인 신원 밝히십시오. 지금은 사건 관련 참고인일 수 있습니다. 여자는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저는요, 그 사람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그 말이요. 사람을 더 불안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아니라도 지금은 모르는 거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왜 나를 도와요? 그리고 왜 콩이를 저런 식으로? 여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콩이를 원장님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여자는 한 문장씩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콩이는 원래 그 사람들 물건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끼였습니다. 미끼.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잔인해서 귀가 아팠습니다. 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게를 노릴 때요. 사람 약한 곳부터 만집니다. 원장님은 가족이 없죠. 그럼 정 하나로 잡습니다. 정. 맞아요. 저는 강아지한테 약합니다. 사람한테는 차갑게 굴어도 강아지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콩이가 아프고 늙고 눈이 흐린 걸 알면요. 원장님은 절대 버리지 않잖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걸 알고 여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도 도와주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경찰을 봤습니다. 경찰은 녹음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제 가게에 온 남자와 같은 조직입니까? 여자가 말했습니다. 네, 같은 줄입니다. 그 사람들은 상가 자리만 봅니다. 장사 오래 한 가게요. 손님 단골 있는 가게요. 그런 가게를 흔들어서 빼앗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콩이는 내 강아지가 아니에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마음으로는 원장님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서류로는 그 사람들이 장난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 또 서류입니다. 결국 사람을 묶는 건 종이입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상자 안 USB. 거기 콩이 관련 문서가 있을 겁니다. 가짜 계약서, 위탁 계약, 그런 거요.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USB 분석은 경찰이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자는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멀리 있습니다. 원장님 앞에는 못 갑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못 옵니까? 여자는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한테 잡혀 있습니다. 제가 도망치면 제 아이가 위험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은요, 도와주는 사람인 동시에 인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떨면서 물었습니다. 당신 아이요? 여자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네, 초등학생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화가 나고 이 여자에게도 화가 났고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데 들어갔어요? 여자는 잠깐 침묵하더니 정말 힘들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급했습니다. 그 말이요. 듣기 싫었지만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 진술이 중요합니다. 언제, 누구를 통해 어떤 일을 했는지, 연락수단, 돈 흐름 전부 말해야 합니다.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대신 원장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콩이를 보호해 주세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콩이는 내가 지켜요. 내가 지금까지도 지켰고 앞으로도 지켜요. 그 말에 여자는 아주 작게 울음 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게 앞엔 경찰차가 한 대 더 와 있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가게 주변 순찰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출입 기록을 남기세요. 낯선 사람이 오면 혼자 상대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서랍을 열었습니다. 콩이 입양 서류가 있는 곳, 접종 기록, 입양 확인서, 병원 영수증. 그런데요. 서류 파일이 얇았습니다. 원래 두툼해야 하거든요. 종이가 많습니다. 병원 영수증도, 접종표도, 입양 확인서도. 그런데 중요한 종이 몇 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없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저는 손으로 빈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콩이 입양 확인서 원본이 없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어제 낮에 왔던 점검 남자. 그 남자가 만졌던 건 CCTV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랍도 봤을 겁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럼 가게 안에 무단 침입 가능성, 절도 가능성도 봐야 합니다. 그때 카운터 아래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툭. 저는 깜짝 놀라 아래를 봤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안 보는 아주 아래쪽 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 상단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손끝이 얼었습니다. 위탁동의서. 위탁. 그 아래에는 콩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뭐야? 경찰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명이 있습니다. 원장님 서명 맞습니까? 저는 종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서명은 제 서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종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인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저런 거 사인한 적 없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단톡방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애견샵, 강아지 주인도 아닌데 키웠다 함. 소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주인도 아닌데 키웠다. 그 말이 퍼지면요. 저는 학대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됩니다. 훔친 사람이 됩니다. 그게 그 사람들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게를 정리하게 만드는 것. 경찰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톡방 대응도 증거가 됩니다. 원장님, 짧게 사실만 쓰세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글을 썼습니다. 단톡방에 도는 글과 영상은 일부만 잘린 것입니다. 현재 협박과 허위 영상 유포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콩이 관련 서류도 위조 의심이 있어 확인 중입니다. 허위 글과 댓글은 캡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니 반응이 갈렸습니다. 헐, 경찰 신고. 진짜 협박이었어? 나도 요즘 대출 문자 자주 오던데. 원장님이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 사이에도 나쁜 댓글은 달렸습니다. 주인도 아닌데 키웠다네. 가게 접어라. 동물한테 그러면 벌 받아.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경찰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지금은 댓글과 싸우지 마세요. 캡처만 하세요. 이건 온라인에서 말싸움할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말싸움은요,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저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여럿이고 준비됐고 익숙합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뭘 해야 해요? 경찰이 차분하게 정리해줬습니다. 첫째, 계정 비밀번호 전부 바꾸세요. 둘째, 가게 CCTV는 새로 점검 받으세요. 셋째, 콩이 관련 서류는 병원 기록부터 다시 모읍니다. 넷째, 건물주와의 대화도 녹음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또 발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건물주는 들어오자마자 제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구청도 왔다 가고 경찰도 왔다 가고. 저는 차분히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사장님, 저 협박받고 있습니다. 가게 넘기라고요. 건물주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원장님이 문제 많다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건물주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건물주를 아군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건물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 가게 12년 했습니다. 저는 도망갈 생각 없습니다. 건물주가 입술을 씹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그 강아지요. 콩이요. 정말 원장님 강아지 맞아요? 그 말이요. 제가 제일 무너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가게보다도 콩이가 더 약한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때 경찰이 건물주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콩이 관련 서류 위조 의심이 있어 확인 중입니다. 소문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주는 말이 막힌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제 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원장님, 건물주도 우리 편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건물주도 우리 편. 이건요, 협박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너 혼자 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문자를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건 관계 확장 시도입니다. 원장님을 고립시키려는 겁니다. 고립. 맞아요. 저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혼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종이를 내밉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USB 분석 결과 일부를 알려줬습니다. 정식 결과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요. 급한 내용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USB에 문서 파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콩이 위탁계약서, 가게 양도 확인서, 그리고 동네 단톡방에 올릴 글 초안들입니다. 초안.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이 소문 글을 미리 써놓고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화면을 넘기며 한 줄을 읽었습니다. 원장, 혼자 살고 나 있음. 강아지 집착 심함. 건물주는 민원에 약함. 단톡방은 강아지 학대 키워드로 간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라 대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더 넘겼습니다. 여기 더 있습니다. 경찰이 읽었습니다. 콩이 서류는 비가 처리. 입양 확인서 원본은 회수. 원장 폰 잠깐 잡으면 끝. 서명은 예전 계약서에서 따온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예전 계약서에서 서명을 따와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서명을 흉내내는 방식도 있고 서명 사진을 붙이는 방식도 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경찰이 마지막 파일 하나를 눌렀습니다.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영상 첫 장면에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영상은요. 제가 강아지를 학대하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제가 제 폰을 누군가에게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목소리. 원장님, 본인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 목소리. 어제 유리문 두드리던 남자 목소리랑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그 남자 제 폰.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폰을 잡고 원장님 계정 접근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톡방 유포도 그 경로로 했을 수 있고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준 겁니다. 제가 친절한 척하는 말에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USB에 콩이 원주인 관련 파일도 있습니다. 원주인.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콩이 원래 주인이 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파일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인이 의외입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누군데요? 경찰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이름은요. 건물주 부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요. 건물주 부인은요. 가게 근처에서 가끔 봤던 사람입니다. 콩이 산책할 때도 몇 번 인사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콩이 원주인이 그 사람이라니요?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서류 조작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서류가 원장님을 흔들 카드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왜 콩이를 가지고 흔드는지, 왜 제 집까지 민원을 넣는지, 왜 건물주가 갑자기 정리 얘기를 꺼내는지. 이건요, 가게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콩이로 제 마음을 잡고, 민원으로 건물주를 잡고, 단톡방으로 동네 공기를 잡고, 마지막에 가게를 넘기게 만드는 판. 그리고 그 판의 가운데에 건물. 점검 나온 사람이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민원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떤 민원이요? 점검 나온 사람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민원 메모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업주가 집에서 동물을 여러 마리 숨겨 키운다. 악취가 난다. 밤마다 울음소리가 난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저 혼자 살아요. 콩이 한 마리뿐이에요. 그때 그 남자가 웃었습니다. 진짜로 즐기는 웃음이었습니다. 원장님, 세상은요. 증거보다 말이 먼저 가요. 저는 남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들이죠.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점검 나온 사람이 낮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지금부터는 경찰이 와야 합니다. 저희는 점검만 하고 이런 협박 상황은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러주세요. 그 순간 문 쪽에서 또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밖에 누가 더 들어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콩이가 이동장 안에서 다시 낑낑거렸습니다. 저는 이동장 문 쪽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콩아, 괜찮아. 그 남자는 제 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원장님, 강아지 그렇게 끼고 사니까 약점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보다 사람의 약점을 봅니다. 점검 나온 사람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나가세요. 업무 방해입니다. 남자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나가요. 나가면 되죠. 그러고는 제 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여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럼 저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에 다시 올게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남자는 대답 대신 제 카운터 위에 있던 봉투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원장님이 오늘 사인 안 하셨으니까요. 순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순서. 그 말이 다시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남자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던졌습니다. 콩이 집 주소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는 게 편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점검 나온 사람이 바로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제 밤에도 왔어요. 오늘 낮에는 CCTV 점검하러 왔다고 했고요. 점검 나온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증거는 충분히 모으셔야 합니다. 문자, 단톡방 글, 영상, 전화 기록. 전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받았습니다. 지금 구청까지 왔어요. 그 사람은 나갔고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민원으로 원장님을 지치게 만들 겁니다. 민원이요? 네. 구청, 경찰, 건물주, 단톡방. 원장님을 이리저리 뛰게 만들고 결국 이렇게 말하게 만들죠. 여자가 한 박자 쉬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냥 넘길게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지치면요. 억울함보다 피곤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 피곤함을 노리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여자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도 애견샵 했습니다. 가게를 뺏겼습니다. 어떡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은 영상이었습니다. 학대라고요. 그 다음은 민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건물주였습니다. 저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건물주가 끼면 끝이죠. 여자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건물주랑 통화 기록도 남겨두세요. 건물주가 어느 쪽 편인지 말로 드러납니다. 그때 밖에서 경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순찰이 아니라 진짜 출동 느낌이었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점검 나온 사람이 상황을 설명했고 저는 제 폰을 꺼내 문자와 단톡방 글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건 협박, 업무 방해, 허위글, 유포 정황이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뭘까요? 권리금이요?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권리금도 목적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영상, 민원. 이건 쫓아내기입니다. 쫓아내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12년 한 자리 지킨 가게예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자리 오래 지킨 분들은요. 주변 사람이 많이 알고 소문이 빨리 돕니다. 소문. 저는 단톡방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그때 경찰이 제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가게 임대 계약서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멈칫했습니다. 가게 서랍에 있을 겁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보관하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가게가 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 가져가겠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띠링 울렸습니다. 단톡방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 애견샵, 오늘 구청 점검 나왔다네요. 뭐 크게 걸린 듯.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누가 점검 나온 걸 봤지? 아까 그 남자가 밖에서 누군가에게 시킨 겁니다. 사람을 붙여서 지켜보고 글을 올리게 하고 댓글이 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진짜 문제 많았나 봐. 나도 저기 맡기기 찝찝했음.
강아지 불쌍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올라오는데 눈물이 먼저 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그를 바로잡는 글을 올리실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리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쓰면 더 흔들립니다. 사실만 쓰세요. 신고했다. 확인 중이다. 허위 글은 캡처한다. 저는 숨을 한번 길게 내쉬고 글을 썼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과 글은 일부만 편집된 것입니다. 현재 협박 문자, 허위 영상 유포로 경찰에 신고했고 확인 중입니다. 허위 글과 조롱 댓글은 캡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니 반응이 갈렸습니다. 헐, 협박이면 심각한데. 영상이 편집일 수도 있겠네. 경찰 신고면 일단 기다려보자. 하지만 아직도 달렸습니다. 원장님이 떳떳하면 왜 점검을. 그래도 영상은 있잖아. 저는 손이 저렸습니다. 그때 아까 그 여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원장님, 지금 단톡방 대응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반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뭐가 더 있어요? 여자가 답했습니다. 원장님, 콩이 입양 서류 어디 있습니까? 입양 서류? 저는 멈칫했습니다. 집 서랍에 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 서류를 오늘 밤에 노릴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요? 강아지 입양 서류가 뭐가 중요해요? 여자가 딱 한 줄을 보냈습니다. 콩이는 원래 그쪽 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콩이 어떻게 데려오셨습니까?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인 소개로요. 몇 년 전에 파양됐다고. 제가 데려왔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 지인, 이름이 뭐였습니까? 저는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때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 한 번만 봤던 사람. 미란이었어요. 여자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원장님, 그 이름.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들은요. 강아지를 물건처럼 돌립니다. 분양했다가 다시 가져오고 다시 넘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합니다. 저는 목이 막혔습니다. 콩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콩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원장님,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게 이 통화를 들려줬습니다. 경찰은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입양 서류를 노린다고요? 여자가 스피커 너머로 말했습니다. 네. 서류를 가져가서 원장님이 불법으로 데려온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민원은 더 커지고 원장님은 가게를 스스로 닫게 됩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불법? 저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서류를 안전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동행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찰 한 분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콩이는 제 품에 안겨 있었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문 손잡이에 투명 테이프 같은 게 아주 얇게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낮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누가 들락날락했는지 확인하려고 표시한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입양 서류가 들어있는 파일. 그런데요.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닫아뒀습니다. 경찰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원장님, 서류 일부가 없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가 없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서명 페이지 같은 핵심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재생을 못했습니다. 경찰이 대신 봤습니다. 영상에는 제 집 앞 복도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집 문을 따는 장면이 아주 짧게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침입입니다. 그 순간 문자 한 줄이 또 왔습니다. 원장님, 콩이 서류는 저희가 챙겼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선택.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뭘 선택하라고요? 답이 왔습니다. 가게를 넘기면 조용히 끝. 안 넘기면 콩이는 불법이 됩니다. 저는 숨이 차올랐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 아까 그 여자가 또 말했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원장님, 지금 마음 흔들리죠?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콩이를 어떻게 불법으로 만들어요?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그들이 콩이를 골랐습니다. 원장님은 가게보다 콩이를 먼저 잡을 사람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 서류를 가져갔다는 건요. 그쪽이 원본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착각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입양할 때 사진 있죠? 콩이 처음 왔던 날 사진. 그날 문자. 계좌 이체 내역. 병원 첫 진료 기록. 그게 서류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게 도움이 돼요?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이 콩이를 어떻게 돌봤는지, 언제부터 함께였는지, 그게 다 기록입니다. 경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증거 싸움입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저는 바로 핸드폰 앨범을 열었습니다. 콩이가 처음 온 날, 낯설어서 구석에 숨던 사진, 며칠 뒤 제 무릎에서 잠든 사진, 병원에서 예방접종 맞던 사진, 그리고 통장 내역, 그때 송금했던 기록. 경찰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게 쌓이면 상대가 흔들립니다. 그날 저녁 경찰은 제 집 주변을 순찰해 주기로 했고, 저는 가게로 돌아가지 않고 가까운 지인의 집에서 콩이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밤 11시 18분. 단톡방에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애견샵 원장, 강아지 불법 입양 의혹. 집에서 데려왔다고 함.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집에서 데려왔다고 함? 누가 그런 말을 했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 그래서 숨겼구나. 무서워서 못 맡기겠다. 헐, 불법이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가게가 아니라 제 삶 자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물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원장님, 내일 오전에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이대로는 어렵겠습니다. 저는 한참 화면만 봤습니다. 어렵겠습니다. 그 말은요, 사실상 통보였습니다. 저는 아까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이제 어떡해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하나만 확인해 보세요. 뭐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점검 왔을 때 그 젊은 남자 있었죠. 납품이라고 한. 네.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원장님 가게 열쇠로 들어온 겁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열쇠요? 가게 열쇠는 제가.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문 열릴 때 철컥 소리 기억하시죠? 그건 잠금 해제 소리입니다. 원장님이 안 열었는데 열렸다면 열쇠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가게 열쇠가 어디서? 여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CCTV 점검 남자. 원장님이 바쁠 때 열쇠를 만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가게 주변 CCTV 확보했습니다. 그 남자 어젯밤에 다시 왔다 갔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콩이는요? 콩이 서류는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침입 경로 추적 중입니다. 그리고 원장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경찰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 단독이 아닙니다. 여러 건으로 엮인 조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직. 저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이건 잡을 수 있는 판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진술을 길게 했습니다. 문자 시간, 전화 시간, 단톡방 캡처, 구청 점검 시간, 건물주 통화 내용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원장님 건물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가게 넘기라고 압박했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압박이라기보다 제가 나가면 좋겠다는 식으로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 식이 중요합니다. 그때 경찰이 제게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원장님,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종이 상단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대차 양도 합의서. 양도. 가게 넘기는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서류 밑에 제 이름 옆에 제 도장 모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경찰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도장이 실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도장을 가게에 보관하셨습니까? 저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가게 서랍에 있었어요. 경찰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도장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게 열쇠, CCTV, 도장. 제가 다 편하니까 가게에 둔 것들입니다. 그 편함이 칼이 됐습니다. 그때 경찰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인쇄로 만든 도장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럼 아직 끝난 건 아니죠.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원장님,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서류를 완성시키려면 원장님 본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흔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정신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그래. 아직 나를 흔드는 이유가 있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그날 오후 건물주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원장님 언제 올 겁니까? 가게 문을 계속 닫아두면 곤란합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경찰에 신고했고요. 가게 관련해서 협박과 서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권리금 얘기가 나온 것도 포함입니다. 건물주가 조용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말을 끊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게를 넘길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동의 없는 서류는 전부 무효입니다. 건물주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원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제 몸이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무서움이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원장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콩이 서류 원본 내일 오전에 드립니다. 대신 가게 양도 서류도 같이요. 저는 그 문자를 경찰에게 바로 전달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만나자고 유도하는 겁니다. 단독으로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혼자 안 갑니다. 경찰은 그 문자 내용대로 상대를 잡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약속 장소로 잡힌 곳은 놀랍게도 가게 앞이었습니다. 그 남자는요, 사람들이 오가는 곳을 좋아합니다. 사람 많은 데서 피해자가 소리 못 지른다고 믿으니까요. 저는 경찰과 함께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콩이는 지인에게 맡겼습니다. 콩이가 다치면 저는 무너질 테니까요. 시간이 됐습니다.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아주 여유롭게 걸어왔습니다. 남자는 가게 유리문을 한번 쓸어내리더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자리 좋다. 그 말이요. 저는 그 한마디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제게 말했습니다. 받지 말고 스피커로 받으세요. 저는 스피커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나왔네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서류 가져왔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가져왔죠. 콩이 서류. 그런데 원장님, 저도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뭐요? 남자가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도장. 진짜 맞나 확인해야죠. 그 순간 경찰이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도장을 요구하면 강요 정황이 더 선명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도장 같은 거 안 가져왔어요. 남자가 한숨을 쉬는 척했습니다. 원장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려는 순간 경찰이 다가가 신분을 밝히고 남자를 제지했습니다. 남자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억울한 척, 피해자인 척. 아니, 저는 서류 전달만. 경찰이 말했습니다. 서류 전달이면 왜 대가로 양도 서류를 요구합니까? 남자는 말이 막혔습니다. 경찰은 봉투를 확보했고 그 안에는 콩이 서류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다른 서류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적힌 단어를 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분. 가게 지분이라는 말이 보였습니다. 저는 경찰을 봤습니다. 저 가게 지분 같은 거 가진 사람 없는데요. 경찰이 봉투를 더 넘겨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여기 공동사업자 이름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공동사업자를 둔 적이 없어요. 경찰이 종이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 그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아까부터 저를 도와준다던 그 여자.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경찰이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혹시 저 번호 언제부터 연락 왔습니까?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요. 저를 도와준다고. 그때였습니다. 경찰이 제 휴대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원장님, 그 번호가요. 유포에 쓰인 번호 중 하나랑 연결됩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 말이 싫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정확한 타이밍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남자가 올 때마다 미리 알았고, 단톡방 글 올라올 때마다 미리 알았고, 제가 흔들릴 때마다 딱 맞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떠올렸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관리하는 사람일 수도 있구나. 경찰은 남자를 연행했고 저는 곧바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받았습니다. 원장님,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여자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다 끝났습니다. 남자 잡혔잖아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봉투에 당신 이름이 있어요. 공동사업자라고. 여자는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요. 어제 새벽에 도와주는 목소리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장님, 이제 눈치채셨네요. 저는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요. 원장님을 도와준 게 맞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와줘요? 이게 도움이에요? 여자가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해볼까요? 원장님은 혼자서 못 막습니다. 콩이도 가게도 여론도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데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가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거칠어요. 저는 깔끔합니다. 원장님이 제 말만 들으면요. 콩이 불법 얘기도 사라지고 단톡방도 조용해지고 원장님은 손에 덜 보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이상하게요. 공포가 아니라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당신들 다 같은 편이었네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세상은 편이 나뉘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는 쪽이 이깁니다. 저는 말을 또박또박 했습니다. 당신은요. 내가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사람이네요. 여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원장님, 조용히 끝내는 게 편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흔들었습니다. 콩이로, 소문으로, 민원으로. 저는 경찰을 받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피커 통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크게 끝냅시다. 당신 방금 가게 달라고 했죠. 콩이 서류로 협박했죠. 그거 녹음됐어요. 여자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요. 원장님이 만든 영상도 풀립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내가 만든 영상?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폰으로 찍힌 영상 기억나죠? 원장님이 강아지 발 잡아당기는 장면. 그거요, 원장님이 찍은 겁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내 폰 만져서. 여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숨을 삼켰습니다. 여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어제부터 원장님 편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원장님이 가게를 내놓으면 그 남자들은 자리를 통째로 먹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저는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여자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 남자들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요. 제가 위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이 여자는 정의가 아니라 자리가 목적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게 아니라 자기 경쟁자를 치우려고 저를 이용한 겁니다. 경찰이 제게 낮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충분합니다.
지금 발언으로 협박과 강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 내 콩이 건드리면 끝까지 갑니다. 여자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원장님, 콩이요. 제가 건드린 적 없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서류 훔친 건 여자가 말했습니다. 서류는 돌려드릴게요. 대신 가게는 경찰이 제 휴대폰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경찰은 그 여자 쪽도 추적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 3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가게 열쇠 전부 교체했습니다. 여분 열쇠도 없앴습니다. 둘째, 도장은 집 금고에 넣었습니다. 가게에는 절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셋째, 단톡방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만 썼습니다. 어제부터 협박, 침입, 허위 영상 유포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관련자는 조사 중입니다. 사실과 다른 글은 캡처해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그 영상 편집이었대요? 그 사람 잡혔다면서요? 나도 요즘 이상한 민원 협박 전화 받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답답했습니다. 왜 다들 받았는데 그냥 조용히 넘겼을까? 그날 밤 저는 가게 불을 켜고 콩이를 안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콩이가 제 손등을 한번 하찼습니다. 저는 그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콩아, 이제는 내가 안 숨을게.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조용히 끝내는 건요. 대부분 나쁜 쪽이 먼저 원한다는 걸요.